주식의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7월도 이제 다가고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비 조심하시고 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금요일 좀 시황을 약간 설명하고 또 다음 주 또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지수와 또 종목 이렇게 한번 정도 저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종목이나 시황을 예측하더라도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입장은 한 20 몇 년 하다 보니까 조금 확률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참고 정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이렇게 100%는 믿지 마세요. 저도 주식이라는 것은 워낙 예측을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렵다. 그래서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참고 정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장 한번 제가 이렇게 대충 한번 시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일매일 또 내가 종목 대행주도 하지만은 우리 또 대입장 구독자분들은 또 소행주도 매매하고 또 소행주에 물리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럼 이 종목이 상승, 하락, 단기간에 급등할 때 그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어떤 특정한 다른 종목이 그렇게 움직이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매매는 될 수 있으면은 앞으로는 코스피 한 300, 뭐 코스닥 한 200 이렇게 약간 우량주를 매매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손실 나든지 아니면 수익 나든지 그것을 다음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소행주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히 테마주, 소행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가 좋은 결과가 이어지더라도 다음에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들도 한 코스피 300, 코스닥 한 200 정도를 하기를 권합니다. 금요일장은 특징이 바이오는 정부에서 민간 연합 학습 뭐 이렇게 바이오 신사업 창출 또 제3차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5년 계획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약간의 바이오주가 좀 강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즉 에코보로 BM 금양자 또 포스코 홀딩스 이렇게 좀 강했고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가 강했고 또 인공지능 AI 쪽에서 좀 이렇게 강한 테마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종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테카 바이오. 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회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회사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 이렇게 누죠. 가만히 있는데 어떤 이슈, 어떤 뉴스로 이렇게 급등한 겁니다. 급등한 이유는 보니까 신약 개발, 최근에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또 바이오 산업 신사업 창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일종의 하나의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신약 개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개발 6월 28일 날, 즉 6월 28일 날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수로 급등한 겁니다. 뉴스. 그래서 소행주들은 시총이 한 1,400억, 또 여기 시총이 작은 종목은 단기간에 이런 이수로 급등했다 원위치, 급등했다 원위치,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상한가 갔다 하더라도 특히 이와 유사한 종목들이 이런 뉴스로 이런 이제 테마로 이렇게 가면은 다시 갔다가 움직였다가 원위치 또 많은 건 좀 온다 봐야죠. 그러면 6월 28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8일 날 이렇게 내려보면은 이렇게 뭐 AI 플랫폼, 신약 개발 플랫폼 GPT 적용 자, 이런 이수로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실적과 무관하게 이렇게 급등하고 원위치. 그러면 여기서 저 앞에 물리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단발성 이수로 다시 원위치. 이 종목 역시 월요일날 좀 상승했다가 이렇게 며칠 흐르면은 이렇게 다시 많은 근처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보유자들은 매도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에이프로젠 종목이라는 건 에이프로젠은 종목이 3개가 있습니다. 행제 끼리끼리 하는데 보면은 에이프로젠 H, 에이프로젠 바이오. 자, 이 종목 특징이 이렇게 세 종목이 무슨 이수로 항상 이수로 급등 또 이수로 급등 이렇게 누수로 급등 원위치 누수로 급등 원위치 이런 종목은 보면은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은 보유자 혹시 물리있다 하면은 이렇게 이수로 여기 앞에 물리있다 하더라도 매도해주고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은 다시 이런 종목은
오르기 전 가격 1,200원, 1,100원에 온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적자이기 때문에 또 내용 자체가 보면은 항반 변성 뭐 개발 뭐 이렇게 삼상 적용 이런 이수로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어떤 임상이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것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성공해서 돈이 남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혹시 물리다 하더라도 이렇게 매도해주고 다시 물량을 늘려서 재매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제가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 이런 종목도 역시 누수로 급등하고 원위치. 자, 누수로 급등하고 원위치. 그러면 여기 물리다 하더라도 여기 매도 그리고 기다려서 다시 재매수 이렇게 소행주는 반복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GL팜텍이라는 종목은 안구건조. 자, 이 종목 역시 이렇게 이수로 급등하고 원위치. 자, 이 종목 역시 안구건조 신약 삼상 성인. 삼상을 이제 실험해라 이런 성인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성공해서 이 종목 이 회사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자, 기업 개요 들어가면 역시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 같은 거 역시 매도를 한번 해주고 여기 물리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도해주고 다시 기다리면은 850원 옵니다. 그래서 모든 내가 보유하고 있던 소행주 중에서 저 앞에 물리 있다 하더라도 특히 상한가를 찍으면은 다음날 오전에 매도하고 며칠 기다리면은 며칠 안 기다려서 거의 원위차잖아요. 한 달 정도 기다리니까 두 달 정도 기다리니까 확실히 원위치. 그래서 일주일이나 10월 이렇게 기다리면 원위차기 때문에 항상 물린 분들은 매도 그리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발성 이수로 급등했던 종목은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많습니다. 항상 내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은 이렇게 소행주는 대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비온이라는 종목은 지금 현재 네이버가 뭐 9월달인가 8월달인가 이름은 클라우드 하이퍼 글로바 X 이렇게 이제 생성형 AI 빙의 같은 이런 거 이제 출품합니다. 거기에 이제 연관되면 거기 출품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어로 또 이렇게 연관돼서 또 이렇게 AI 쪽에 움직이는 종목이 있겠죠. 그래서 유비온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육 개발 서비스 관련 업무 협약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 종목 역시 누수로 급등하고 원위치. 왜냐하면 실적은 이렇게 그만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유 종목은 소행주는 이렇게 상을 찍으면 무조건 매도해줘야 됩니다. 여기 물리면 안 되겠죠. 주봉. 자, 주봉에 여기 물리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도해주고 다시 기다려서 원위치 하면은 다시 수량을 늘려서 매수. 다시 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오전 한 12시 대에서 갔죠. 한 10% 정도에 15% 정도 갑니다. 보통. 그러면은 다시 매도 기다리다가 1,700원 이렇게 재매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역시 단발성 이수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뭐 네이버하고 협약을 했다 해가지고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대응하면 된다. 그 다음에 지니어스 같은 경우도 역시 AI 뭐 이렇게 또 해가지고 어로 쪽에 이렇게 강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역시 실적과 무관하게 이렇게 오르기 때문에 결국은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강한 종목 이렇게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뭐 그다음에 강한 섹터 움직인 걸 제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로 쪽에 보면은 에이프로젠, 자 에이프로젠 H, 에이프로젠 바이오, 자 이렇게 짝지로 움직였습니다. 그럼 어떤 데는 요놈이 대당이 됐다가 또 어떤 데는 뭐 이놈이 대당 됐다가 서로가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움직였다가 제로 노출하고 원위치 하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어로 쪽에서는 GL팜넷, 오스코넥 이 종목은 항상 적자인데 시총은 좀 큽니다. 시총은 크고 무슨 로얄티 무슨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로얄티를 받았기 때문에 흑자 전환 소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승한 겁니다. 그럼 이 종목 역시 이렇게 또 이수로 한 급등하고 밀리고 또 이수로 급등하고 밀리고 자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보유자 같으면은 이렇게 오르다가 거래량이 이렇게 죽으면은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 역시 시총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못 넘어가면 또 거래량이 죽는 음봉이 한두 개 이렇게 놓으면은 다시 한 23,000원 이렇게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들은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죠. 지니어스, 그 다음에 사페론, 자,
특히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이라는 제약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 월봉 자 이렇게 실적은 약간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실적은 약간 작년에 900억, 자 1000억, 자, 매출도 약간 늘어나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내가 보유라면은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가져가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서 좀 짧게 매매를 수익 실현을 한다면 요 부분에 한 번 정도 매도해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평소 때 거래량의 한 10배, 20배 이렇게 터지면은 이렇게 거래가 죽으면은 약간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샀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속으로 안 사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이 살 죽는 음봉이 두세 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위보다는 아래일 가능성이 한 6만 3천원 이렇게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길게 가져가도 되고 요 부분에 사서 한번 수익 실현해주고 다시 또 사도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우리 한미약품도 좀 강하게 어떤 금요일날 의약 쪽이 좀 강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금요일날 강한 섹터가 2차전지. 자, 당분간 2차전지가 이렇게 좀 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코프로가 이렇게 소키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강했던 금양, 자, 금양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와서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 이렇게 다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다 소키즈의 물량입니다. 이게 공매도 친 물량이 이렇게 지금 손절 물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금양 같은 경우는 코스피 200에 이렇게 편입이 되면은 이제 지수하고 선물 지수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매도로 많이 친 물량이 거의 다 나오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아직도 공매도 보유자들은 따라가기는 좀 그렇다. 따라가기는 그렇고 보유자들은 공매도 물량을 좀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단일가에 약간 올란 것 같다. 자, 단일가 약간 올랐다. 그리고 DNT 이 종목도 역시 2차전지 이렇게 뭐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신고가. 자, 이렇게 종목은 항상 종가 매매도 신고가 외봉으로 종가 매매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죠? 그 석갱,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도 역시 다 이렇게 소키즈 물량입니다. 자, 에코프로 이렇게 포스코 부챔 이렇게 강했다. 그 다음에 또 강한 섹터가 인공지능 AI, 자, 유비온 교육 서비스 뭐 개발 관련 AI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움직인 거고, 자, 솔트룩스, 자, AI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셀바스 A, 코난, 마음 A, 이래서 약간 같이 보통 이렇게 끼리끼리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솔트룩스 이렇게 AI 쪽도 많이 밀리다가 이렇게 현재 이렇게 반동이 논다, 그죠? 자, 코난, 마음.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이 좀 강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된 거고, 자, 포스코 홀딩스 보유자들은 계속 가져갑니다. 이 종목은 자, 월봉에서 이렇게 보면은 월봉에서도 신고가잖아요. 자, 연봉 신고가. 자, 이때 위런 버핏이 사가지고 많이 샀습니다. 그때 샀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올랐는데 결국은 팔고 나갔습니다. 먹튀하고 나간 경우입니다. 근데 주봉 월봉에서도 이렇게 신고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열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 투하전지 부품에서도 많고, 그런 것들이 좀 실적보다는 이렇게 실적은 작년하고 거의 그만큼입니다. 별 변동이 없는데 2차전지 자회사가 이렇게 실적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개인들이 강한 수팅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파는데 이렇게 강한 수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이렇게 신고가가 나오면 생각만큼 잘 안 끊깁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계속 좀 가지고 가고, 또 한번 매수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거래가 죽는 날 정도 손절까지 않고도 해볼 수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종목이고, 자, 포스코 보유자들은 그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따라가기는 지금은 조금 약간 애매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설명은 제가 장 설명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장이 그냥 2600원 지켰습니다. 자, 이번 주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장은 이렇게 약간 위에서 빠지다가 금요일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개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현재 2600을 지지된 상태입니다. 그죠? 근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전을 유지되다가 목요일날 좀 이렇게 금액이 줄었다. 그죠? 근데 이번 주 특징은 개인들만 이렇게 좀 많이 매수를 한 경우다. 그죠?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고,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해서 지수가 지지됐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매수,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쫄깃하게 했습니다. 그죠? 기관도 매도, 외국인도 매도, 기관도 매도, 이제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이제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매도, 기관 매수 매도 이렇게 된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 특징은 개인들이 이렇게 거래소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기관 외국인 매도, 그러나 2600이 지지된 경우다. 그렇게 볼 수 있고, 현재 보는 차트는 이렇게 나스닥 차트입니다. 항상 차트가 이렇게 위로 열려 있다는 것은 시장 참여 다수자들이 약간 좋게 볼 때 이런 차트가 만들어지고, 만에 하나 이렇게 뭐 역배열된다든지 이렇게 역배열된다든지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 참여자들이 뭔가 안 좋게 볼 때는 이렇게 역배열되는 겁니다. 현재는 자, 나스닥 주봉이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S&P 한번 봅시다. 여기도 거의 고점 다 왔습니다. 다우존스도 이렇게 고점이 다 왔고, 그 다음에 니케이, 일본은 약간 여기서 좀 숨고르기 하고 있고, 자, 대만도 이 신고가 근처에 와 있고, 독일도 이렇게 신고가 근처에 넘었다. 신고가 돌파하고 현재 이렇게 또 돌파하려고 그런다. 그죠? 그럼 항생, 자, 유로도 이렇게 신고가 근처, 중국하고 이렇게 좀 심천, 상해, 한국만 좀 비슷비슷하고 있다. 그죠? 왜냐하면은 한국과 중국은 무역이 이렇게 경제 규모가 굉장히 교류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중국이 경제가 좀 좋아졌다면은 제가 볼 때는 2,700이 정도 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금리는 한 번 인상, 그리고 뭐 한 번 더 한다,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 확률은 뭐 25%, 최근에 25% 이렇게 나오고, 이 앞에 연준 의장 브레이킹 의장님께서 뉴스로 이렇게 자기가 인터뷰한 기사가 보니까 이제는 물가는 이제 하락으로 간다. 금리는 이번에 마지막 인상이다. 자, 이렇게 뭐 기자회견해서 신문에 크게 났다 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금리, 제가 볼 때는, 저도 볼 때는 한 번, 왜냐면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면 한 번, 그렇다면 이제 금리는 변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 부분은 이제 실적이다. 그럼 실적인데 일단 미국이 2분기 GDP 성장률이 한 2%, 그렇다면은 지금 나스닥 쪽에 또 S&P 500, 자, 이런 데서 다우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미국은 전부 다 신고가 신고가 돌파하려고 간다. 또 S&P 500 같은 경우는 돌파 놓을 가능성이 많다. 자, 그렇다면은 한국도 따라가지 않겠나? 한국도 뭐 이렇게 현재 문제는 많습니다. 한국은 뭐 이렇게 현재 중국하고 또 우리나라 자체 현재 뭐 경제 성장률이 한 1.8에서 1.9에서 현재 1.3으로 1.1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지수는 하반기 때 2,700 항해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주식하는 사람들은 조금 낙관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보는 게 많습니다. 항상 비관적으로 보고 뭔가 이렇게 안 되겠다 이렇게 보면은 매수를 못 하잖아요. 설사 이렇게 좋은 종목, 신고가 이렇게 좋은 종목을 뭐 장은 안 좋다 하더라도 좋은 종목을 보이면은 매수했어, 아니면 손절하면 되는데, 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보다 보면 매수를 못 하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은 조금 낙관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많습니다. 제가 뭐 이런 매담인데 제 주위에 주식을 잘 하는 친구들 보고 돈을 많이 벌었던 친구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고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좀 사고가 좀 유연한 친구들, 또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돈을 잘 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뭐 저는 성격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는데, 주식도 조금 낙관적으로 이렇게 좋게 보는 게 맞고, 아니면 손절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자 지수 다음 주는 제가 볼 때는 매매는 현재 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최대한 신고가 위주로 신고가 근처 또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 뭐 대행주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 뭐 아예 그런 경우는 좀 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안 좋겠나. 실적이 그냥 그만그만 LG전자도 실적 좋아지잖아요. 이런 게는 그냥 특히 현대차, 기아차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대행주는 가지고 있고 매수는 실적이 턴되는 종목 신고가 위주로 이렇게 좀 매매를 해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제일 핫한 2차 전지부터 제가 좀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100% 이렇게 맞출 수는 없다. 그나마 저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냥 참고 정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자, 이런 종목은 혹시 물린 분들 아니면은 추가로 이렇게 새로 사지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여기를 다 넘어간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지금은 사실은 공매도 물량이 많고 적고 따라서 사실은 주가에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저는 참고는 하지만 그렇게 매매는 그걸 신중해서 그걸 어떻게 특정하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겠다 이렇게 매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물량이 공매도 많이 치고 안 치고 따라서 주가는 내재 가치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은 무시해도 되는데 현재는 일단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종목이 신고가 근처, 신고가 임박에서 공매도 물량이 많다 하면은 속히즈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제가 본 때는 2차전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때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아시아 쪽에 홍콩이나 이런 데 싱가포르에 이렇게 헤지 펀드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서 내가 때렸다 보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은 한번 때려가지고 손절폭이 엄청나게 이렇게 나잖아요.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여기 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시면은 뭐 100억 때렸다면은 100억 정도 더 낮겠죠.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공매도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은 공매도 물량을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에다가 이 사이트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여기서 이렇게 검색할 때는 에코프로 이렇게 여기서 검색할 때는 여기다가 에코프로 자, 이렇게 칩니다. 그럼 에코프로가 이렇게 놓으면은 클릭. 자, 조회. 그리고 잔고 해낭에 들어갑니다. 잔고 해낭에 들어가면은 현재 잔고가 110만 주. 자, 160만 주에서 지금 평균 이렇게 보면은 평균 한 10만 주, 한 5만 주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하면은 예를 들면 1000억 손절. 그러나 또 800, 900만 원치 또 800억, 900억 이렇게 또 공매도 때리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밑에 때리는 사람도 손절의 어떤 그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손절. 그 다음에 또 새로 이거 너무 비싸네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조금 줄어들고 있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공매도 잔고 금액은 이렇게 현재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죠? 자, 여기서 기간은 제가 볼 때 한 6개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회. 자, 이렇게 누르면은 공매도 잔고 수량이 나오고 현재 이렇게 얼마 정도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면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뭐 다른 데서 이야기했지만은 한 공매도 금액으로 칩니다. 금액으로 한 3천억, 한 4천억 정도가 고점이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이제는 2차 전지는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는 개인들이 사실은 매도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오를 때 개인들도 수익 실현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보다는 공매도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들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매수보다는 매도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공매도 치는 사람보다 다시 또 손절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들이 매도하고 있고 결국 이제 손절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새로운 공매도보다도 손절 물량이 작게 나올 때, 자 그때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시총 3천억, 4천억. 자, 이렇게 되지 않겠나. 또 제가 뭐 어떤 사람이 또 댓글에다가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을 따라한다는데 따라하는 건 아니고 저는 다른 데 유튜브 잘 안 봅니다. 거의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말씀드린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코포로 BM 이렇게 보유자들은 당분간 가지고 있는 게 맞다. 그리고 뭐 SKI테크 이런 종목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LNF 한번 보겠습니다. LNF는 현재 이렇게 보면은 이 종목은 그래서 이전일수록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이 종목 역시 공매도 물량이 지금 좀 많은 편입니다. 작은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종목은 왜 소키즈가 안 나오느냐 하면은 현재 공매도를 여기 때 요 부분에 때리다도 여기 때린 분들은 수익, 요 부분에 때린 사람들은 그냥 본전, 그래 손절 기준에 안 올라간 거, 손절 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 종목이 만약에 개인들이 좀 많이 샀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요 고점을 요 부분에 온다면은 금양 에코프로 BMS 크게 당했잖아요. 그러면 손절 물량이 나와가지고 위로 확 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유자들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잘 살펴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 개인들만 사고 이렇게 외국계가 팔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쭉 32만 원 정도 땡기고 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또 금량 에코보르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공매도 어떤 흐름을 보고 매매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2차 전지는 자 그렇게 대응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2차 전지가 강하다면은 반도체도 좀 쉬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모든 자금은 2차 전지로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강하면은 지금 당분간 조선주 또 반도체,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약간 쉬어 AI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게 강하지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꺾이야만 다른 섹터에서 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 현재 포스코 부채엠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또 포스코 부채엠도 강하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 중에서 공매도가 많은 물량에서 만약에 앞으로 요렇게 신고가 임박으로 딱 만들어지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소키즈 물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종목도 역시 포스코 부채엠도 보면은 공매도 물량이 이렇게 포스코 부채엠은 공매도 물량이 현재 이렇게 계속 나온다 그죠? 나오는 게 아니고 계속 줄어듭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190만 주, 180만 주, 이렇게 현재는 160, 150, 그리고 이제 금액은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니까 금액은 이렇게 줄지가 않잖아요. 금액은 왜냐면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역시 소키즈로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포스코 부채엠도 계속 당분간에 이렇게 소키즈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유자들은 가지고 가도 된다. 현재 7,600억, 7,600억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7,600억 정도 있으니까 이 종목 역시 한 뭐 2천, 공매도 물량이 한 2천억, 이렇게 될 때까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자, 그렇게 대응하면 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 이렇게 매수한다면은 예를 들어 한미 반도체가 아닙니다. 한미 반도체 같이 이렇게 앞에 저항이 쌓이고 이렇게 거래가 죽고 이런 종목은 매수는 아니고 반도체를 매수한다면은 일봉이 이렇게 좀 열리 있는 종목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청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이런 종목이 아니고 반도체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꾸 매물이 쌓이기 때문에 위보다는 자꾸 아래도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도 약간 아직도 위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량 죽으면 이렇게 더 하락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매수한다면은 실적이 턴되면서 신고가 근처 신고가 임박 있는 종목을 하고 그 조선주는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조선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갑니다. 조선주도 이렇게 오르다가 만약에 저는 하반기 또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계속 간다 봅니다. 그러면은 가다가 이렇게 거래가 죽으면서 이런 자리 다시 또 이런 자리 또 불타해도 된다. 조선주가 없는 분들은 매수도 괜찮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거래가 계속 죽는다면은 이렇게 요 부분에도
사도 된다. 자, 그렇게 보여지고 조선주는 계속 보유자들은 가지고 간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하나오선, 삼성중공업 이 종목들은 계속 가지고 간다. 그리고 혹시 자동차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는 분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수출가 뭐 현재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또 실적이 턴된다고 보면은 이 종목도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유자들은 가지고 가는 게 맞다. 현대차, 기아차, 부품주도 많이 또 마찬가지고. 자, 또 현대차 같은 경우 이렇게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이런 종목이 앞으로도 좀 발굴하면 좋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 이 종목은 하는 일은 이렇게 보면 자동차 엔진, 신품, 자동차다, 그죠? 그러면 자동차 부품 중에서 이런 종목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 아는 성우 하이텍, 뭐 이렇게 맹신산업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알리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보면은 자, 기업 계획에 들어가서 보면은 매출액은 8천억, 1조 3천억. 1분기 때 3,600억 했잖아요.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이렇게 자동차 하나 나갈 때마다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4를 곱한다면은 1조 4,600억입니다.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당기 순이익도 보면은 110억, 197억, 작년에 350억, 자, 현재 92억. 자, 92억이면 4를 곱하면 4, 9, 36, 약 한 380억. 작년보다는 이렇게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 당기 순이익이 한 10을 곱하면 됩니다. 보통 이 곱하는 게 퍼가 다 업종마다 다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10배, 4분기 곱하기 그러면은 94억, 380억, 380억입니다. 그죠? 300 올해 추정치가 380억 곱하기 10. 자, 그러면은 약 시총이 3,800억 정도 돼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 종목 현재 시총은 1,274억. 자, 그러면은 엄청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입장 구독자분들은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 다른 뭐 맹신산업, 뭐 성우 하이텍, 뭐 이런 부품 회사보다는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면은, 자, 일자별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별 보면은 이 종목 보면은 최근에 기간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렇게 어떤 분이 이 종목 여기서 강남 자리라고 대입장 밴드에서 이렇게 문의를 해서 제가 강남 자리 맞다, 이렇게 강남 자리 맞고 이렇게 또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단일가 올랐지만은 단일가 8%가 올라간 겁니다. 워낙 실적이 이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거 잉글 우드렉 같은 경우도 코스메카 코리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이렇게 1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나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많이 움직였잖아요.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 역시 이렇게 실적이 턴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강한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무브렉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실적을 보고 매수했기 때문에 쉽게 다시 원위치는 않습니다. 이런 종목을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너무 저평가됐다면은 매수도 괜찮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일가 올란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일가 올란 종목은 내가 어떤 종목이 하락한 거는 내가 좀 그렇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뭐 상한가 7%, 5% 갔을 때는 반드시 다음날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래서 한국 무비넥스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실적이 턴돼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단일가 이렇게 3% 올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단일가 떴다가 이렇게 원위치 않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유심히 봐야 될 종목입니다. 시총이 너무 낮게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단일가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종목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아스타 같은 경우 사우디 뭐 합작법인 어떻게 해서 이런 뉴스로 갔습니다. 자, 사우디 요구에 보면은 사우디 합작법인 설립 답변, 그죠? 이렇게 이수로 갔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앞에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시가가 고점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월요일 날인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뭐 단발성 이수잖아요. 자, 저번에 월요일 날 이 단일가 상한가 갔습니다. 제가 그때 단일가 설명하면서 고점을 찍고 원위 찬다 했죠. 자, 이렇게 단일가 저항이 이렇게 앞에 고점이 있고 단발성 이수 보면은 이 물적 분할 뭐 이런 이수로 이렇게 자사주 소각 내건 한컴 주가 급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면 원위치. 그러면은 단일가 내 보유 종목이 이렇게 급등하면 대응해 주는 게 맞습니다. 신고가는 예를 들면 15%, 14% 떴다가 밀고 갔다가 원위치. 그렇다고 계속 가는 건 아니지만 단발성 이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SK케미칼 이렇게 보면은 금요일날 장 마치고 아스트라제네카 공급 계약 체결에 이렇게 뭐 이런 이수로 이렇게 급등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목요일날 단일가 상한가 가고 아침에 22%인가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대주가 됐던 종목이다. 대주 물량이 한 3만 주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이제 대주 물량이 일반인들은 좀 잡기 어렵다. 저 같은 사람들은 아침에 빠르게 주문 넣어가지고 물량을 확보해 가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주식 선물 되는 종목이 350종목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 선물로 이런 종목은 사실 만약에 공매도가 된다면은 주식 선물이 된다면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렇게 단발성 인수로 떼오고 단일가 상한가 가고 아침에 한 22% 떴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루 정도 내려낸다. 그럼 요 부분에서 공매도 치고 종가 정리하면 되는 거죠. 3시 10분 그리고 이런 종목은 하루 내 기관하고 외국인 이렇게 양매도가 놉니다. 보통 보면은. 왜냐하면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기관 외국 프로그램 매도, 자, 이렇게 네 군데 다 매도하는 경우는 3시 10분 아니면은 단일가에서도 보통 이런 게 약간 밀립니다. 단일가도 1점 몇 프로 밀리잖아요. 아니면 단일가 이때 정리해도 되고 아니면 아침에 약간 밀렸을 때 정리해도 된다. 자, 그래서 단일가 이렇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그렇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고 한국 모브넥스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이 종목은 기관하고 외국인의 실적이 턴돼서 했기 때문에 뭐 SK케미칼처럼 이렇게 고점 찍고 흘러내린 종목이 아닙니다. 이런 종목 잘못하면 안 되는 거고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올랐던 종목 단일가 올란 종목들은 신고가 아닌 경우는 이렇게 좀 매도 관점이라 보면 됩니다. 높이 떴다가 보통은 밀린다. 포스코 스틸리 같은 경우도 앞에 꼬리 부분에 이게 두 군데 저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 좀 밀고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좀 떴다가 이렇게 슬슬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하면 됩니다. 단일가 종목은 보유 종목이 내가 이렇게 급등했을 때는 매도 관점. SK케미칼처럼 내가 설사 주봉에서 예를 들면 25만원 이렇게 물리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물량을 한 20% 늘리는 게 맞죠. 여기 물리다 하더라도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22% 떴다가 뭐 이리 왔다가 움직였다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하락한다면 매도 조금 기다렸다가 천주 가지고 있다 뭐 내가 1000만원씩 가지고 있다 다 팔고 다시 여기서 물량을 뭐 한 1200, 한 또 1300만원치 숫자를 늘려서 사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가 상승했던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면 되고 이왕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들은 이제 좀 본인들이 대처를 알아서 해야 된다. 그리고 단일가 상승은 약간의 뭐 금량 또 2차전지 종목들이 약간 몇 개 움직였습니다.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